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저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자, 이 동영상은 이 앞에 있는 이 동영상에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동영상. 약간의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되는 이유. 효도란 무엇인가. 상대적 박탈감을 치료하느냐. 이것에 이어지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에서 제가 거의 일괄되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호혜적 관계를 만들자.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호 혜택이 되는 관계를 만들자. 이걸 약간 다른 말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약간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호혜적인 관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혀 있죠. 무엇이 이익이 되는 행동인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이 이익이 되는 행동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있고 너, 상대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속한 집단이 있죠. 예를 들면 남편, 아내, 자녀를 포함한 가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학교 친구, 그리고 이 친구들의 모임 생각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직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야, 너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 너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약간은 손해를 보자.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자.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쉽게 부부를 예로 들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아내에게 이득이 되고 가정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죠. 반대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아내에게 이득이 되고 남편에게도 이득이 되고 가정 전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정은 안 돌보고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 이 가정이 유지되겠냐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자 입장에서도 가정 안에서 여자가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 일을 다 떠맡기고 자녀도 안 돌봐. 물론 그 행동이 여자에게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극심한 손해를 주는 상황까지 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은 약간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내가 소속된 집단도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 모두에게 이득이 될지 생각하는 것. 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계산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호혜적인 관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윈윈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소속된 집단에게도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갑질을 하나 얘기할게요. 갑질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대형 학원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떠고 저쩌고 요구사항 엄청 많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말 궁금해. 그렇게 요구사항 많고 꼬치꼬치 따지면 학원에서 자기 자녀를 잘 돌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학원 입장에서는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 다 싫어해. 다 싫어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냥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행동해요.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이렇게 했더니 막 욕해. 이렇게 했더니 막 욕해. 그러면 딱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행동하고, 그리고 그냥 잘하는 척을 해요.
욕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줘야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 전화해서 갑질해가지고 뭐 우리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전화한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갑질을 해요. 이 갑질은 제가 학원에 있었으니까 학원 이야기만 하지만 뉴스에서 갑질에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뭐 공무원 갑질해서 공무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갑질해서 선생님 자살한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나는 이게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질을 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돌볼 거라고 착각하는 건가? 왜 그 아이가 이쁘겠어요? 사랑스럽겠냐고.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갑질해가지고 내 자녀를 미워하게 만드냐고. 그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냔 말이죠. 전혀 이득이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면 친절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갔다 쳐요. 그럼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인사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 나도 같이 인사해주고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종업원이 저 손님 괜찮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막 갑질해 막 지랄해 그러면 뭐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종업원이 그 국에다가 침이라도 뱉어서 주지 않을까? 그래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고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행동이고 내가 소속된 집단 자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이야. 갑질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면 어느 누구에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모두에게 이득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나를 호구 취급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단을 떠나야 합니다. 그 집단을 떠나고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베푸는데 나에게 호의가 돌아오고 친절함이 돌아오는 그런 사람, 그런 집단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 집단이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을 떠나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해도 그 집단을 떠나야 돼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해줬더니 나를 호구로 본다. 그래서 나는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충 그런 말도 나름 이해는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왜 그러냐면, 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직장 상사 밑에서는 내가 을의 위치에 있잖아요. 누구나 서로 갑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을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운전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보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를 지켜줘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삽시다. 계산적으로 살자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이득이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사람들이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게 사회 전체에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주는 행동을 하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마무리를 하면 계산적으로 삽시다.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계산적으로 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은 어떤 계산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까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손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볼지, 희생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적 발달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 제가 SNS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계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을 예고를 하면, 어떻게든지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하고 캣맘을 들고 싶어요. 페미니스트하고 캣맘은 자기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해. 오직 나에게만 이득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나도 손해가 되고 상대방도 손해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동영상은 페미니즘을 까는 동영상을 이 위치에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페미니즘 까는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발키리였습니다. 마칠게요.